엔캠 그룹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캠이 아직 그룹의 어떤 면모는 갖추지 않지만은 현재 시가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룹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캠 그룹의 어떤 그 정점에는 오종강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오종강 대표이사가 53%를 가지고 주식회사 아틀란스 8000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아틀란스 8000은 중앙 소재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캠은 TDL을 지배하고 있고, 엔캠은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중앙 첨단 소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중앙 첨단 소재와 광물의 어떤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오종강 씨는 간접적으로 어떤 그 보유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엔캠 입장에서는 중앙 첨단 소재의 가치가 올라가면 혜택을 입죠. 그리고 금년에 상장 예정인 TDL이 가치가 이제 공모 후에 가치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엔캠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엔캠과 중앙 첨단 소재가 50%씩 출자한 EDL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엔캠도 큰 수혜가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엔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엔캠 자체의 어떤 영업력도 있지만은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통해 가지고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엔캠의 가치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틀라스 8000은 중앙 첨단 소재와 광물을 지배하고 있고, 광물은 중앙 첨단 소재와 최근 인수한 이피캠텍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회사죠.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는 EDL과 상지 카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캠은 중앙 첨단 소재 전원 사채와 EDL과 TDL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종광 대표이사는 엔캠과 아틀라스 80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광문의 시가총액이 2028억, 중앙 첨단 소재는 3018억, 엔캠은 4.3조입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8000의 보유 가치는 9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의 가치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엔캠의 시가총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엔캠을 보유한 오종강 대표이사의 보유 가치도 8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엔캠은 전액 생산 및 리튬을 생산하고, 광문은 첨가제 생산 및 리튬 용매 등을 유통합니다.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는 리튬 생산 및 리튬 첨가제 용매 등을 유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액을 생산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자회사나 관계사가 뭉치는 거죠.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어떤 지주회사를 통해 가지고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각 이제 여러 가지 소재를 생산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엔캠의 탑업이 출자를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해외 공장인데 장부가액 2천억입니다. 향후에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장부가액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기업 개편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첫 번째는 이제 아틀라스 8000을 상장하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8000을 상장을 통해 가지고 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광무와 중앙 첨단 소재를 지배하고 엔캠과 현물 주식 투자로 지주회사 주식을 받음으로써 어떤 그 아틀라스 8000을 홀딩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8000을 통해 가지고 광무, 중앙 첨단 소재, 엔캠, TDL을 지배할 수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는 엔캠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캠 홀딩스로 해가지고 광무, 중앙 첨단 소재, 엔캠 사업부, TDL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꾸지 않고 현행 체제로 이제 그 독자적으로 아틀라스 8000은 광무와 중앙 첨단 소재를 지배하고, 엔캠은 TDL과 중앙 첨단과 EDL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오종강 대표이사는 아틀라스 8000과 엔캠을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향후에 이제 그 2030년도까지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 자료입니다. 엔캠이 전 세계 공장에 이제 건설 중인데 한국과 중국과 미국 공장, 인도네시아, 유럽 폴란드, 유럽 헝가리, 튀르키예를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165만 톤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고 또 앞으로 향후에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거로 볼 수 있는 ESS 부분과 또는 모바일 또는 기타 부분, 또 여러 가지 이제 AI에 관련된 서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ESS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뿐만 아니고 ES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 북미 시장 전액 생산 점유율을 보면은 2026년도에 엔캠이 64% 정도 차지할 정도로
독자적으로 독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미국, 폴란드, 헝가리, 터키, 중국, 한국, 이렇게 인도네시아 각국에 또 동남아 쪽도 건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자회사를 보면은 광무를 보겠습니다. 광무는 이제 현재 첨가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제 완공을 해서 3분기 시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첨가제뿐만 아니고 리튬 유통을 해가지고 상당히 기업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첨자손재입니다. 여기는 이제 EDL을 50%씩 이제 엔캠과 공동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그래가지고 리튬의 어떤 그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국에도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AMPC 혜택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 쪽에 공장이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DL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DL은 이제 합작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천억을 투자해서 새만금의 공장을 이제 건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튬 제조 시설을 건설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에 이제 한 2만 톤 정도 되고 내년에 2만 톤, 내후년에 1만 톤 해서 5만 톤을 이제 캐파가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TDL을 보겠습니다. TDL은 엔캠이 작년에 인수한 회사죠. 그래서 전고체를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에스코인 등의 현재 고체 전열 분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DL은 2004년도에 이제 그 설립된 전고체 전문 기업입니다. 전고체면은 양극재와 음극재와 그 다음에 이제 전해액이 이제 고체입니다. 그리고 분리막이 필요 없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배터리 자체가 고체이기 때문에 전고체라고 합니다. 전고체를 한다고 그러면은 전해액이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액체에. 그래서 이런 어떤 해칭 차원에서 TDL을 이제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영역에서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발한 이제 양산형 전고체 배터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인도네시아에 한국전력과 같이 해가지고 ESS형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방사능 배터리 납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황화물계보다는 이제 그 산화물계 해가지고 소형 제품에 적합한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고체 관련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한농화성이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가장 비쌀 때가 2조 6천억이었습니다. 한농화성은 5천억 정도 되죠. 그래서 TDL이 대신증권을 주관서를 해가지고 기술 특례로 하반기에 상장된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 만약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총액이 3조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엔캠의 보유 가치는 8천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TDL에서는 엔캠이 38.82% 422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DL의 전고체 배터리 파우치가 장착돼서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의 BES 양산시 제품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RA법에 의해 가지고 AMPC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PC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한 4%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MPC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자체 영업이익률 10에서 11%, 그 다음에 영업률 4% 이렇게 더한다고 그러면은 15% 정도는 최소한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이 현재는 이제 캐즘 현상으로 해가지고 약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그 추세를 늦춘다고 했지만은 그 대세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후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구가 지금 80억에 근접하고 또 빙하가 계속 녹고 있죠. 그리고 기후 어떤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정책적 차원에서 전기차의 어떤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뭐 한 1년 늦을 수 있지만은 대세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35년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 정도는 전기차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을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차가 굉장히 크죠. 또 화물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물량이 필요하죠. 전해액이. 그렇기 때문에 AMPC 보조금을 주면서 제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밀어주고 또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난세의 영웅이 이제 그 엔캠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 내연기관차 판매 시점이 2035년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내연차 생산을 중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엔캠의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봄 여름에 양극재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10배 20배 올랐는데 그때 전혀 오르지 못했죠. 그리고 상장이 2021년 11월 1일 날 됐습니다. 상장가가 시초가가 81,6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가 42,000원인데 현재 주가는 20만원대 후반에 이루고 있습니다. 엔캠의 어떤 그 실적을 보면은 2026년도에 가동률을 60으로 봤을 때 116만 톤, 미국에 50만 톤, 미국의 공장이 66만 톤 한다고 그러면은 매출액은 8조 정도, 영업이익은 1조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로 본다고 그러면은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모든 계획이 스케줄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전기차가 전환이 계속 돼야 된다는 가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매수매도 추천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저장장치 ESS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화재 위험이 거의 없죠. 일반적인 어떤 그 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발열 문제라든지 또 전기가 나갔을 때 어떤 그런 서버의 어떤 중지라든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ESS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ESS는 이제 남은 저력을 이제 저장을 해서 필요한 시에 공급하죠.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하면 수요가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ESS는 수명이 20년이 되기 때문에 LF 배터리를 선호합니다. 3원계 배터리보다도 수명이 이제 굉장히 길죠. 한 10년 정도 더 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도 미국 애리조나에 3조를 투자해서 ESS 배터리 전용 공장을 이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LFP 배터리가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전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방산이라든지 또는 ESS라든지 또는 어떤 싼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액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가죠. 3원계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부분은 전기차뿐만 아니고 이런 ESS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 선박이라든지 또는 뭐 건설 장비라든지 또는 이런 일반적인 이제 전기 어떤 항공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이 부분에도 상용화가 많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의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며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